저희 센터는 달서구 명품 학군 조성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관한 맞춤형 정보와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4 학년도 입시 대비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험생들 중에서 총 84명이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의학계열 대학 및 특성화대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합격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달서구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교육 환경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교육 분야 외에도 대외적인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도시대상 스마트 도시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기후위기 대응체제 구축으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기후환경대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도 일자리 대상 6년 연속 수상, 평생학습도시와 교육국제화 특구 제지점, 전국 유일 공공기관 청렴도 10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전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이태원 달서구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돌 때 밖에 마시겠죠? 또 할지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이제 밤을 새면서 이제 양반은 밤을 새면서 하는 건데 참고로 있잖아요. 믿음 같은 말씀가 보니까 죽게 내려 있잖아요, 그죠? 그 서울에 가면서 우측에와 그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다 짓고 있다는데 그게 한 940세대 들었죠. 거기서 반대하는 분 3분 있죠. 이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적다 그렇죠. 그래서 한 건데 안 되니까 자기들 조합하고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부청을 압박해주고 부청을 압박해주고 발악한 건데 참 본사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 건데 한 달 반 됐다 그렇죠. 또 한 달 하고 이제 뭐라 18일 됐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부터 어제 아침부터 밤을 새우면 지금 밖에서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집수법이 우리 속담 못된 거죠. 저것들이 소음하고 해도 그렇죠. 법에 따라서 우리 꼼짝 만든 거죠.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은 또 혹시자는 또 이따만 또 놓지 말니까 드리기 바라면서 그것은 차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또 함께 봄을 시작하면서 입시 그렇죠. 입시 이제 어제는 이제 한 9개월 뒤 그렇죠. 오늘 3월 15일 그렇죠. 또 9개월 뒤는 12월 14일 그렇죠. 무슨 날입니까? 수요일날 그렇죠. 여기 오신 학부형들과 또 학생들 그렇죠. 지금부터 참 가슴 졸는 경기다 그렇죠. 때로는 밤새고 때로는 가슴 둥그려 하는데 학교는 떠날 수 있잖아요. 오늘 시작했는데 잘 듣고 그렇죠. 딴 걸 이거 빼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활용 잘해서 꼭 희망을 바라면서 그렇죠. 달서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설명 다 드리지만 그때로 열심히 있는데 최근에 왔습니다. 소문 여러분들만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학교 그 공부 때문에 달서구에 손닥하는 나타보고 있습니다. 저기는 좀 들은 거 앞에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이처럼 그렇죠. 나날이는 달서구 가면서 아니다 그렇죠. 달서구 대구 중심이다 그렇죠. 시청도 아시죠? 등등 그렇죠. 달서구 중심이고 대구 시내 4명 남아도 한 사람은 달서구입니다. 이처럼 전국에는 가는데 대구 사람 잘 몰라요 그렇죠. 전국 사람 달서구 가는데 현재 가면 이제 대수 달서구는 전국에서 크기가 있잖아. 이제 한 4번째 강을 됐는데 등등 것이 한데 이 정도로 우리가 달서구가 앞으로 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영남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참 참고로 원래 우리가 의학, 치과, 한의학 등등 기획들아 3개더라 그렇죠. 그 개통이 원래 한 193명 그렇죠. 다니가 34명 등등 그렇죠. 원래 보니까 한 의학이 한 2,000명 보내면 우리 다른 사람 한 2,000명 될 겁니다. 그렇죠. 등등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있잖아요. 강사님께서는 영남고등학교 그렇죠. 진학 부단이 그렇죠. 이면서 또 대구 전체 그렇죠. 진로 지금 회장입니다. 박수 드립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잖아. 인물 좋은 분 있잖아. 북구에서 한수 벼러 오시는 거죠. 북구에 그 진학기능센터장님도 박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실 때는 좋은 또 우리가 또 10일 또 기다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최근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6년부터 3,058명 정원으로 동결되었던 의과대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대거 확대되면서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메디컬 계열 대학이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번 결정은 전반적인 입시 분위기와 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있을 설명회에서 이 부분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구광역시 진학지도협의회 김창식 회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김창식 회장님께서는 현재 영남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님으로도 계십니다. 그러면 김창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아주십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영남고 진학부장 김창식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뭐 지금 내일이면 또 지금 광양의 매화 축제가 예 마지막 하는데 이렇게 금요일 주말에 오신 거 보니까 얼마나 예, 또 예, 올해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좀 빨리빨리 예, 중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거는 조금 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예, 연음 말로 예, 우리가 흔히 서영고 서성한 예, 서성한 애고 요즘 성산입니다. 중경외시, 근동홍. 예, 참고로 근동홍수까지 갈 수 있으면 예, 가는 게 맞습니다. 예, 뭐 부모님들이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북대는 국숭세단에도 잘 걸치지 않습니다. 문과는 국숭세단에 못 미치고 전자공학 정도가 국민대, 숭실대 이 정도 걸립니다. 나머지는 저보다 예, 광원대 이런 것보다도 예, 못한 과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전자공학은 모르겠는데 문과 경대는 사실 지금 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치안이 몇 년 전까지는 예, 서울대하고 나란히 있다가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위에 예, 구름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의대공학이 됐을까? 예, 제가 국공학번인데 제가 대학 갈 때 말고 서울대 물리학과, 예,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대 물리학과 갔는데 예, 95년 정도부터 서울대 의대, 예, 그리고 뭐 의대가 주요 의대가 몇 개씩 나오다가 2000년부터 해서 정확하게는 2005년부터 예, 의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2년도에는 흠공 하나가 의대하고 같이 있다가 재작년부터는 이제 의대 밑에 서울대고 뭐고 다 의대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이거는 이제 또 예, 몸풀이 게임처럼 그러면 사실은 뭐 평점이 얼마고 백분위가 얼마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애가 그냥 단순하게 시험 쳤을 때 몇 개 틀리면 예, 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예, 가장 중요한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키포인트가 수학입니다. 그죠? 미적 4개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어려운 4점짜리 4개 틀리면 84점이면 1등급 카시 됩니다. 그러면 서영고, 성서한 정도까지는 수학이 1등급이 나와야 정시에 갈 수 있다. 정시로 예, 저 성서한 이상 가기 위해서는 예, 수학이 1등급. 그럼 뭐 취약한 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의대는 거의 수학은 만점이어야 됩니다. 예, 요거 뭐 한번 보시면 시간 관계상 빨리 답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지역의 산림남고, 특히 강남 대치동, 그죠? 서울 지역의 산림남고를 다녔던 졸업생. 예, 지금 예, 수학이 모든 판을 쥐고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시로 여학생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6꼭지 정도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큰 게 이제 입시 환경이 어떠냐. 작년에 2024 결과를 보면 수시든 정시든 인서울이었습니다. 예, 뭐 특히 요즘 애들이 뭐 많아야 둘이고 대부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소신 지원과 상향 지원 또 될 때까지 밀겠다. 예, 밀어주겠다. 뭐 의대를 생각하면 기본 3수 정도는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될 때까지 소신 상향하는 상향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작년에 하락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로는 위대하신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죠?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낼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작년 9월 달에. 그래서 쉬운 수능을 내게 되면 요건 아시겠지만 수능과 내신은 수능이 쉬우면 내신은 올라갑니다. 내신 컷은. 근데 수능이 어려우면 그 체제를 맞춘 애를 찾아 내려가기 위해서 내신도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에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쉬운 수능을 낸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놓으니까 애들이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교과 전형을 지원을 주저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빠른 학교는 재작년부터 또 작년부터 진로 선택을 ABC를 A를 1등급 주는 학교들이 점점 늘면서 예전보다 등급이 굉장히 인플레가 됐습니다. 1.0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변에 1.0은 잘 없으시지만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변에 뭐 정신병원 환자가 없지만 정신병원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죠. 예,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이 왜 상승했느냐? 종합 전형은 작년부터 자소서가 대부분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렵게 글을 써야 되는 게 부담이 됐는데 그냥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은 역시 논술의 핵심은 특히 이과 논술은 수학입니다. 수학. 최저도 높고 또 수리 논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이 자신 있는 애들은 다 한 번씩 내보는 거죠. 특히 졸업생들은 수학을 더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논술이 폭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으니까 교과 전형을 미리 말씀드리면 최저가 높은데 그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작년 내신보다 좀 낮더라도 공격적으로 지원해볼 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수시도 수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높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수시에서도 과감하게 배팅을 할 필요가 있죠. 예, 요거는 보시면, 2022가 이제 통합 수능이 처음 실시됐는데, 재학생, 졸업생이 어쨌든 한 14만 9천 명이 지원을 했다가, 실제 응시는 12만 9,445명, 약 86%죠. 가장, 계산하기 쉽게 얘기하면, 지원자의 한 10%가 결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시 원서를 했지만, 한 10% 정도가 결시하는데, 얘들 중에서는 수시에 벌써 수능 체제가 필요 없는데 합격한 애들도 있고 또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수능을 응시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한 10% 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작년에 15만 7천에서 13만 9천 명이 쳤고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17만 7천에서 15만 7천. 올해 제 예상은 이 정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예상했냐면 한 20만 명이 지원하고 17만 명 정도가 칠 것이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의대 정원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부의 방침대로 2,000명이 늘면 심하게 얘기하면 응시하는 인원이 2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4대 35가 아니고 뭐 60대 40 정도까지 바뀌지 않을까. 그럼 이 졸업생이 1, 2등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4%의 뭐 많게는 2.5, 이게 입시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2.5, 평균 한 2%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로 보면 64, 35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인원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2등급을 가져가는 한 반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재학생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정시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엿됩니다. 절대로
특히 저는 뭐 딸은 없지만 제가 만약 딸이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정시로 보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근데 물론 이제 약간 중성적이어서 수학을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뭐 도전해도 되겠지만 수학이 안 되면 정시는 애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 의대 정원, 예, 뭐 종로 학원에서 임성호 대표가 얘기했죠, 그죠? 2,000명이 되면 서영고의 약 한 68%, 3,000명이 됐을 때는 80% 정도가 의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입니다, 지원. 예, 지금 보시면 올해 지금 의치학한수 인원인데 의대 3,016명, 예, 치대 630, 다 해서 6,617명이죠. 그럼 예를 들면 한 2,000명이 정원되면 치약한, 예, 치약한 수 수의 일부분까지, 약하게 일부분까지, 약하게 한 반 정도까지 다 의대로 올라가겠죠. 그럼 서영고가 예, 치약한 수로 가고 성산이 예, 서영고로 가고 그러면 중경외시는 올라가겠죠. 그럼 계속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뭐 근데 너무 믿지는 마시고 제 생각에는 중경외시에 조금 일부 비인기 학과들은 원래 구멍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건동홍숙 정도에서도 제가 보면 약간 예, 건동홍숙에서는 조금 예, 그 구멍이 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원서 쓰실 때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되면 한번 예, 카드가 6장 중에서 카드에 여유가 있으면 예, 중경외시나 건동홍숙 라인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예, 한 방법이 되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사례를 보면 이게 임성호 대표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 저희 지역 의대라도 해도 의대 하면 보통 1.5를 잘 넘지 않습니다. 얘들이 안전을 한 장 딱 씁니다. 한 장. 5장. 뭐 체제가 자신 있는 애들은 다 유거에 쓰고 체제가 자신 없는 애들 딱 한 장. 고대 학추를 씁니다. 고대 학추를 쓰는 이유는 면접이 없고 3합7이니까 이 3합7을 못 맞춘 애들이 의시학한수를 쓰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통은 한 장 그 안전으로 쓰고 나머지 5장을 의대를 밀든지 아니면 의대 체제가 다 자신이 없으면 뭐 약대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깔죠. 근데 실제로 보면 지역 의대 체제가 미달되는 애들은 결국 고대 붙는 애들도 있습니다. 체제를 예, 잘 못 맞추는 애들, 남학생들도 이게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은 체제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내신이 1.3, 1.4라도 체제 못 맞추면 결국 고대 예, 학추로밖에 못 가죠. 근데 저 친구는 아마 반수하겠죠, 당연히. 원래 의대도 늘어나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예, 수시에서 보면 충분히 예, 의대하고 예, 서영고하고 영향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도 보면 서울대 자연계열에 낼 수 있는 애들은 약대, 한의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뭐 아까 저 말씀하실 때 서울대가 원래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원래는 작년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서울대 갈 실력이면 다 약대, 한의대 수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야 좀 서울대 하는 쓰자. 왜요? 안 갈 건데요. 그 저희는 학교만 해도 200만 원을 줍니다. 동창에서. 저 200만 원 필요 없는데요. 예, 정말 예, 싸가지가 예, 밥 말아먹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예, 정시에서 서울대가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예, 서울대 낼 만한 성적은 다 약대 한의대 갑니다. 예, 특히 나하고에 같이 놓여있는 영대 약대. 예, 나의 영대 약대. 그래도 약대 하시면 경대 약대보다 사실 영대 약대가 더 전통이 오래되고 더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서울대 가니 영대 약대를 하죠. 뭐 서울대 큰공 갈 정도 되는 애들은 치대도 한번 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높은 과를 내도 예, 서울대 공대가 의대를 낼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냐면 연고대는 쓸 수밖에 없어요. 연고대를 쓰고 약 한 수를 지릅니다. 지르는데 예, 작년에는 한의대하고 약대가 엄청 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약대 한의대는 100분위를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분위는 비슷한 점수에 놓이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표점이 좋은 애들은 표점이 좋은 데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작년에 약대 한의대가 많이 돌다 보니까 연세대 붙은 애가
약대 한의대도 좀 같습니다. 근데 그는 또 수능의 경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야 연세대 정도면 약대 한의대 간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연고대는 사실은 연고대 쓰는 애들은 약대 한의대를 지르는 안정이 아니고 약대 한의대가 확실한 애들은 서울대 절대로 안 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역 인재 어제 뉴스 났죠. 2,000명 중에서 서울은 400명, 지역 인재로 1,600명, 지역 인재 퍼센티지를 60%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구 지역은 평균 49부터해서 52에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대구도 모든 대학이 10% 이상씩 올려야 됩니다. 지역 인재를. 그럼 지역 인재는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애들만 가는데 경북 아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저 체제를 경북 애들이 뭐 경산, 포항, 뭐 구미에 이런 일부 그 비평준화 지역의 일부 학교 말고는 그 노고천 애들은 저 체제를 못 맞추죠. 그래서 만약에 지역 인재가 늘어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건 수성구입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겠죠. 예.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대구는 대구 카톨릭대가 40명이고 동국대 YG가 4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천국립대는 200명으로 늘리겠다 하는데 경북대가 현재 110명입니다. 경북대가 90명 늘 수가 있고 대가대하고 동국대가 기본 100다이를 맞추면 상당히 그 인원 자체가 많이 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다시피 수능입니다. 수능 그죠? 이 수능을 맞춰야 수능. 이거 보시면 제가 사례로 가져왔는데 여기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불합격자의 대부분이 뭡니까? 최저 미충족이죠. 의대의 불합격자의 대부분은 최저 미충족입니다. 수능입니다. 수능. 의대를 목표로 하겠다면 수능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무전공 입학 요것도 지금 요즘 좀 변수인데 이거는 지방은 거천국립대 외에는 관계가 없는데 사립대들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돼야 수천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립대학들도 영대 이하 사립대학들도 지금 무전공 입학을 많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전공 입학이 늘어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냐면 좋게 얘기하면 학생의 전공 선택이 좋아지지만 의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대나 사대나 보건, 물치 이런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과들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공대 중에서 조금 높은 전자공학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거지 무전공이 되게 선택권이 잘 확대되는 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오히려 저렇게 됐을 때는 작년까지 입결이 의미가 없어지죠. 입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모집인원 또 전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데 요것도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나중에 원서 쓸 때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문과 학생들 같으면 저는 무조건 무전공을 가야 됩니다. 문과는 대학입니다. 아시죠? 서울대 나왔다 하지 국문과 나왔니 영문과 나왔니 안 따집니다. 문과 쪽으로 가는 애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정시 자연계가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지금 현재 무전공을 하면 무전공이라는 것 자체가 전공이 없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취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자기의 전공 적합성이 들어가는데 그럼 교과나 정시에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수능을 의대만큼 갈 애들이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교차 지원해서 문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자연계 애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이게 무전공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심히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지금 사실은 비상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뭘 하려고 해도 숫자가 정해져야 하죠. 이게 다 되니까. 하여튼 이런 변수들을 잘 지켜보셔야 되고 교대는 지금 pit동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대구교대는 해놨는 거 보면 역시 정말 대구 경북은 좋게 얘기하면 선비의 도시고 역시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대구 경북은 학교의 분위기가 학부모들의
예, 뭐 입김이 많이 세졌지만 그래도 학교의 위상이 아직 높다 보니까 예, 대구교대는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저 서울교대 보십시오. 정시에 예, 최초의 150 아니 수시에 저 한번 보죠. 정시에 서울교대를 보면 최초에 202명인데 최종 324명이면 122명이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시 155명 선발했는데 122명이 넘어갔으면 30명 등록했다는 얘기죠. 물론 서희초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원래 제가 보셔야 될 거는 교대는 원래 정시 비율이 높습니다. 파란색 보시면 맞죠? 그래서 원래 교대는 정시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작년 교우를 보면 2월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교대는 무조건 정시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교대에 관심 있는 자제분이 있으면 정시를 권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대 뭐 4등급도 합격했다 하는데 대구는 아니지 있습니다. 예, 뭐 교차 지원 말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교차 지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과생들이 갈 자리는 없습니다. 문과생들은 정시 생각하면 굉장히 험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제는 정시는 거의 자연계열이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강대는 수학을 40%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이 대세입니다. 선택 과목 보시면 이제는 뭐 국어는 언매, 화작 거의 언매로 굳어졌죠. 수학은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확통이 130 만점 받았는데 137이고 미적분이 148입니다. 지금 평점 원점수가 저런데 지금 반영 비율 가면 아까 했다시피 수학을 충남대대 같은 경우는 45% 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4.5 하면 지금 현재 11점 차이 나는데 곱하기 4.5 하면 40몇 점 차이 나죠.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시는 수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이 안 되면 지금 수학을 가장 적게 반영한 데가 계대 의대입니다. 25. 그 계대 의대도 내년부터는 수학을 30으로 올리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약한 애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의대가 계대 의대 올해까지. 나머지로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래도 1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합 자체를 보면 언매, 그 미적이 좀 대세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작년에는 인문에서 최고 표점이 좋은 거, 자연에서 최고 표점이 좋은 걸 했을 때 3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작년에는 무려 19점이 차이 났습니다. 표점을 단순하게 지었다면 19점에는 차이 나니까 문과 애들이 갈 데가 없죠. 요거는 보시다시피 국어는 아직은 화작이 응시 인원은 60% 정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응시 인원은 화작이 많은데 1, 2, 3, 4등급까지 언매가 많죠. 그래서 고득점을 노린다면 당연히 언매로 가야 됩니다. 그죠? 수학은 보시면 수학은 하도 이제 이게 22년도만 해도 확통이 한 57% 됐습니다. 근데 미적이 유리하다는 게 이제 판명되면서 이제 미적분 선택자가 51% 많죠, 그죠? 많긴 많지만 1등급 비율 보십시오. 4%입니다, 4%. 확통해갖고 1등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4%.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확통에서는 1등급 받을 수, 확통하는 순간에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내지 3등급을 목표로 해야 그나마 될까? 압도적이죠. 뭐 한 5등급까지, 5등급 가서 5등급까지도 4등급까지는 뭐 미적분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비율이. 그래서 뭐 정시가 아니라 수시를 하더라도 수학은 이게 대세입니다. 자, 요게 또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2009 개정, 2009 교육과정 때만 해도 상원과 같은 동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깔아준다고. 그때는 수리가, 수리나 해서 문과이과 수학 내신을 따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공학을 선호했는데 최근 2015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상원고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는 여학생들이 내신이 좋다가 2학년 때 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여학생들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학생들도 단성학교를 선호하죠. 단성학교. 여고를 선호합니다.
같은 수학 모질이끼리 모여서 수학 모질이끼리 하면 그 중에서 내가 그래도 뱀대가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죠. 실제로 보시면 최근에 자연의 1.0에서 2.0까지 자연 부분에 굉장히 증가를 했죠. 그만큼 대신에 2등급부터 3.5까지 인문이 많죠. 그러니까 2 넘어가면 취약한수가 가능합니까? 한 10수 하면 가능합니다. 10수 하면. 그래서 취약한수급에는 다 자연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신고등학교 같은 거 9반인데 한 반이 문과반인데요. 한 반이 문과반인데 15명입니다. 그 15명 중에서 5명은 운동부입니다. 운동부. 10명입니다. 10명. 저희도 14반 중에서 3반밖에 문과가 그 정도면 그래도 문과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수성고에는 지금 문과가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수능에서 작년 올해 한번 보십시오. 국어도 남학생이 조금 위죠. 왜 남학생이? 근데 남학생이 좀 위인 이유가 언어와 매체, 언변 때문이죠. 언어가 문법이죠. 문법은 규칙입니다. 그죠? 규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문법 화장문 문법을 다 같이 할 때는 여학생하고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언변을 따로 치면서부터 여학생들보다 좀 국어조차도 남학생들이 좀 높습니다. 수학은 게임이 안 되죠. 만점자 10명이라면 여학생 2명이고 남자가 8명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좀 수학만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입시는 수학. 뭐 제가 지금 나가서도 차라리 지금 나가서 중학생 대상 수학을 가르치는 게 돈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싶은데 고등학교 수학은 좀 어렵고 제가 국어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없고 그래도 명색이 뭐 이게 뭐 영남고 진학분야 했다 하면 중학교 수학,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면 그게 더 돈이 되지 싶은데 지금 제가 저 대곡 안에서 저 수목원 쪽에서 저 수학하는 동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지금이라도 이 정도면 중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 나온다. 제가 뭐 돈 때문에 뭐 학교에 있는 건 아니니까. 영어 이것도 좀 문제죠. 영어 아까 저 우리 센터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영어 제일 미치고 환장하는 게 88, 89입니다. 그죠? 환장하죠. 정말 떨어지고 싶습니다. 1점 때문에 학교가 한 8개는 바뀝니다. 학교가. 한 88, 89 나온 애들의 특징은 듣기에서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듣기. 귀를 뚫어야 됩니다. 귀를. 지금부터 항상 귀후비기가 막 잘 들릴 수 있도록 듣기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88, 89 조금 더 해서 87까지 나온 애들이 있다면 이 듣기를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거 작년인데 이거는 올해는 관계없습니다. 올해는 이게 뭐냐면 언더우드 학부 국내고에서 수능 체제가 뭐냐면 저기 보시다시피 영어 1등급인데 작년에 영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다 2월 됐죠. 무려 정시에 2월 된 인원이 93명. 어마어마. 저기 뭐 하스 전형은 38명. 근데 원래 연세대에서 저걸 예측했는지 올해는 2등급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렇게 2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참 운을 타고나야 돼요.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대학 갈 때 입시 전형이 자기한테 다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자제 내 딸 내 아들을 좋은 데 보내고 싶으면 베푸시고 화내지 마시고 봉사단체 이런 데 좀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좀 많이 하시고 선행을 쌓으셔야 그런 덕이 옵니다. 원래 또 하나 특징이 의치약한수에서 지금 수학하고 과탐 지정을 폐지한 학교들입니다. 수학은 폐지됩니다. 아까 보셨죠? 가산점 안 줘도 확통체 갖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확통체가 와봐라. 이 말이 폐지지 장난치는 겁니다. 확통체도 갈 수 있나?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붙을 수는 없죠. 근데 과탐하고 사탐은 이제 고민인데 저는 그래서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100% 과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시에 최저로서 끝내겠다 하면 어려운 과탐보다는 사탐을 섞어서 하거나 사탐을 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수시든 정시든 암기력이 좋아서 사탐이 그래도 1등급 나올 확률이 높다 싶으면 저는 뭐 사탐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저는 대세는 미적분 과탐이 아닐까. 잘 나오는데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바꿔보는데 그 사탐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1등급밖에나. 지금 뭐냐면 사탐을 보시면 여기 경제나 정법, 사문은 어렵죠, 그죠? 근데 나머지는 보시면 만점 받아야 오른쪽에 파란 글씨를 보면 파란 글씨하고 등급을 보시면 사탐은 만점 받아야 1등급입니다. 달달달달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변별력을 내기 어려워요. 특히 윤사 같은 건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윤사는 만점이면 1등급이고 하나 틀리는 순간에 바로 3등급 떨어집니다. 윤사 선택했다 하나 틀리면 쟤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윤사는 선택 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기 쉬운 만큼 그만큼 등급 따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쉬워서 등급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저 세계사도 보면 다 만점이죠, 그죠? 근데 경제하고 정치하고 요거는 정말 응시인원이 적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기서 1등급 받는다 그러면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사문은 그 생륜하고 사문이 이제 문과에서는 제일 많이 응시하는데 사문이 작년에 좀 어려웠죠. 근데 과탐을 한번 보시면 물리학부터 해서 69점입니다. 표점이 69점이고 투는 무려 80점. 아시죠? 그 경신고 이동근 학생. 가가 우리는 정말 그 문서상으로 나올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개 틀렸죠. 정말 화투는 만점이고 아마 그 친구가 생투를 하나 틀렸는가 해서 정말 만점보다도 더 표점이 높은.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나 또 일부 13개 의대가 있는 대학은 단순 표점을 봅니다. 이게 표점을 나온 그대로 반영하는데 거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올해까지는 투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풀어서 맞추나 찍어서 맞추나 비슷한 애들은 제가 미적이 왜 늘었냐면 굴려서 맞추고 찍어서 맞춘 애들은 합동하지 말고 미적해라. 잘하는 애들하고 붙어있으면 몇 점이라도 올라갑니다. 과투도 똑같습니다. 과투도 과원해갖고 풀어서 맞추기보다는 그날 컨디션에 찍신의 힘에 의해서 되는 애들은 과투를 한번 해보면 다음 몇 점이라도 더 올라가긴 합니다. 베이스도 들어가고 윗선도 들어가서 아마 올해까지는 최소한 제가 봐서는 과투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 보시면 이걸 이제 변환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과목별 난이도가 다르니까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통일시켜도 보시면 사탐변표는 67밖에 안 되는데 100분이 100을 받아도 그죠? 과탐은 71.75 엄청나죠. 그래서 변표를 써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이렇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단순 표준 말고 변환 표준을 반영하는 대학에 가더라도 과탐 2나 과탐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 과탐이 쉽잖아요. 재학생들이 제일 무너지기 쉬운 데가 과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수능 난도하고 경쟁률하고 합불 이런 것들이 어떤 제가 이제 수시도 수능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A 대학은 계대 의대입니다. 계대 의대. 계대 의대가 보시면 2020년 재작년에는 경쟁률이 12.6대 1이었죠. 그래서 최종 등록자가 1.47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는 원래는 대회비라서 말로만 지냈습니다. 저는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귀가 좋으신 분은 들었겠죠.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모집 인원을 4명 더 뽑았죠. 근데 경쟁률이 8.36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24명이고 예, 수능이 어려워도 1.47에 100% 컷인데 작년에 수능 쉽게 내겠다 하니까 1점 후반에 내겠습니까? 못 내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8.36대 1이었습니다. 그럼 1단계가 10배수인데 다 통과했죠. 그래서 마지막 85% 커트라인은 2점대인데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애는 예, 수성고 졸업생 여학생입니다. 4.43. 예. 그건 아마 걔는 정말 조상이 돌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마 계대 의대 그 입결해서 앞으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등급입니다. 그 왜 그러냐? 아까도 그랬다시피 수능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안 냈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에이 뭐 논이 장독 깨겠다 하여튼 던져보자. 근데 물론 이제 수성고니까 3합 3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걔 바로 위에가 2점대 초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는 2 내외 정도 되는 그 애들은 정말 계대에 다 내보지 않을까. 올해 한 20대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말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경쟁률 그리고 수능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너무 95대로 들으시면 예, 순진하신 겁니다. 순진하신 거. 나만 당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작년에 대구 한의대 인문 역시 확통 4탄만 치는데 아까 확통 1등급 통과자 비율 봤죠? 확통 4탄만 쳐야 갈 수 있는 한의 인문이니까 문과 애들은 더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2월 됐습니다. 자, 예, 고대, 예, 체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데 4하보 반올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능 체제로 가장 높은 데가 고대 의대입니다. 근데 보시면 예, 작년에 8명이 2월 됐습니다. 8명. 학추에서 1명, 학업우수에서 7명. 예, 그만큼 난이도가 높으면 최저 통과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에 자신 있으면 던져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쟤는 아마 3합 3을 맞출 수 있으니까 4.43인데도 썼겠죠, 그죠? 예, 3합 3이 안 되는 애들은 내신이 좋아도 못 내고 원래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근데 뭐 맞출 수 있겠지요 하고 그냥 희망 고문처럼 내는 애들은 대부분 다 못 맞춥니다. 제 학생들은 이 3합 3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올해 서류가 예, 작년부터 굉장히 간소화됐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창체 활동하고 교과서 특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상도 없고 독서 활동 몇 번 읽었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독서는 세특이나 창체에 녹여서 예, 그 세특 안에 들어가 있는 책은 적힙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제 중요하죠. 야가 읽은 책을 보면 야의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간단하게 어려운 책을 읽어놓으면 다 뽀록 납니다. 질문했는데 그게 오래전에 읽었어 한 순간 바로 go to the home입니다. 내년에 다시 오세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아마 당분간 계속 이렇게 창체나 교과서 특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학종은 예, 일단은 던져보자 하는 흐름이 계속 갈 겁니다. 예, 작년에 이게 정말 수성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대 예, 손선열 입학팀장이라고 있는데 제하고 대판 붙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서울대 A고는 정화여고입니다. 정화여고 서울대 의대를 붙었는데 경대 의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B는 경북고입니다. 경북고. 예, 이게 제가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어쨌든 개인 정보라서 경대에 혹시 관계자 있으면 예, 고사하시지 말고 예, 경북고에서 서울대 의대 일반으로 되는데 역시 경북대 의대 떨어졌습니다. 예, C고는 그 유명한 경신고입니다. 경신고에서 1.3이면 이게 정말 어마무시하죠. 경신고가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거기서 1.3을 받았다 하면 얘는 뭐 예, 진짜 뭐 거의 뭐 퍼펙트한 내신을 볼 수 있는데 떨어지고 2.4가 붙었어요. 근데 경신고는 아무 말 못해요. 왜? 어쨌든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가 떨어지고 안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가 붙었으니까 일단 숫자는 되잖아요. 네. 실제로 유지가 되는데 괜히 막 지랄지랄 했다가 다음에는 2점대 안 뽑아줄까 싶어서 이해는 못하는데 하여튼 조용히 있습니다. 네. 고려대는 이제 저희 학교 사례입니다. 저희 고려대 의대 갔는데 예.
경대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대 의대가 작년에 최초 평균이 1.05입니다. 그러면 고대가 이제 내신을 많이 보긴 하지만 20% 서류를 봅니다. 그죠? 그럼 1.17이 최초합이 됐으면 1.05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서류 20%에서 잘 봤다는 얘기인데 경대의대는 안 됐습니다. 이고는 남산고인데 희한한 게 그 진학부장도 이해를 못합니다. 생기부는 원통 기승전 컴퓨터 공학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히트작이 마지막 D고입니다. 예. 저 사망 부장님은 저 사망 부장님도 제보고 제가 지금 회장이니까 대신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대구요. 약대입니다. 이건 의대는 아니고 약대인데 1.7이 떨어지고 예, 2.7도 아니고 3.4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대 가가 입학처장하고 대판했죠. 이 장난치냐? 원인이 뭐냐? 하니까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는 작년에 면접을 굉장히 강화했다. 그래서 실제로 2단계에서 면접이 30%인데 실질 경쟁률은 90%다. 예, 조사한 거 많이 물었습니다. 뭐 자, 의대내한테 1학년 때 통합사회에 있을 때 물어보고 물론 걔가 방심했겠죠. 설마 의대내인데 사회를 왜 묻겠나 싶어서 준비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잡듯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은 진짜 한자만 나와도 달달달달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대가 8대1로 수십에 그 하도 뭐 매일 신문하고 뭐 업하신 적이 있는지 매일 신문에서 작년 재작년에 하도 많이 때렸죠. 정시 이탈률이 높다고 1000명씩 빠져나간다 해놓으니까 이 경대에서 수시에 많이 뽑겠다고 80%를 올렸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수시에 한 9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임사정관은 숫자, 그 전임사정관은 뭐냐면 딱 학생부 종합만 하는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늘릴 수 없죠, 그죠? 이게 돈이 없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을 위촉 사정관을 새로 많이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서류를 여러 번 봐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는데, 작년에 신임 사정관들이 자기들만의 관점에서 뽑았다. 그게 뭔데? 따라! 아, 그거는 기밀사항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학교 부장들한테 너희가 생각하는 원인이 뭐냐? 예, 이거 정말 비싼 건데, 예, 제가 지금 특히 일부러 저 센터장님 때문에 와서 까는 정보인데, 예, 뭐냐?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내신이 1점대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에 정말 집중했겠죠. 그러니까 과외로 더듬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를 최소화했죠. 정규가 더 중요하니까. 경대만 왜 되냐면, 그 의치약한 수를 전임사정관만 성적을 알고 위촉사정관에는 성적을 안 줬어요. 성적을 모르니까 근데 기록대가 있는 보니 과목을 많이 들으면 생기부 양이 많지요. 그 양은 10과목밖에 안 듣는데 뭐 공동교육까지 들어내는 뭐 13과목, 14과목. 촉뱅 예,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야가 더 잘하는 애 같다. 근데 제가 하죠. 의대를 희망하는 애들은 내신 관리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뭐 실험 과목이나 뭐 화학 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이나 고급 화학, 고급 생명만 만들었는데 내신이 2점대 넘어가는 애들은 어차피 내신으로서 못 보니까 뭐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은 거죠. 어차피 뭐 베리 뭐 2점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까 뭐 저런 거라도 해보자. 해가 왜 성공했죠. 저것도 운대가 잘 맞은 겁니다. 그래 올해는 저만큼은 아닐 건데 여전히 근데 경북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대는 최소한 전임하고 위촉 같이 들어가서, 전임은 성적을 아니까 너무 성적 안 보고 뽑으면 전임사정관이 얘 내신 좀 낮다라고 해서 조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를 많이 들은 학생. 공동교육과정, 소인수는 학교에서 거의 다 끝났고 공동교육과정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학종을 한번 보내보고 싶다 하면 뭐 의치학한 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과, 전자공학과라도 보내고 싶다면 공동교육과정 신청 많이 해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저리 됐네요. 예, 뭐 정시 교과평가는 예, 뭐 서울대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냥 경계지점. 그래서 또 정시하니까
정시에는 뭐 내신이 크게 서울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데 고대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고대는 내신이 안 좋으면 교과 우수 평가를 우수 전형을 지원하기 어렵다. 반대로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수능이 조금 한두 문제 덜 맞더라도 고려대를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2 대입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5월 말이 되어야 정시는 8월 말이 되어야 됩니다. 5월 말 이게 원래는 4월 말에 나섰는데 최근에 계속 그에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 달 미뤄져서 사실은 5월 마지막 날이 되어야 모집 요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확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뭐 전형은 아시죠? 이렇게 크게 있는데 뭐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는 수능. 뭐 수시 모집은 6회, 정시 모집은 3회. 이스트 계열이나 특수대학, 경찰대, 상관학교 이런 데는 6장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공대에 관심 있는 애들은 이스트 계열을 더 써보시면 되고, 뭐 경찰대, 상관학교 관심 있는 애들도 붙어도 안 가면 됩니다. 붙어도 정시까지 계속 정시 합격해서 정시로 딴 데 가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마땅한 대학이 없으면 경찰대나 상관학교 또 생각 있으면 추가를 해볼 수 있죠. 뭐 보시면 현재 위치 갈 수 있는 대학은 교과 지금 3학년에 와서 한 많아야 3개입니다. 내신 나오는 과목이. 그래서 3개에서 아주 잘 맞는다고 해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수능 9개월 만에 올라갈 것 같으면 재수 왜 합니까? 그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고 싶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수능 또 9개월 혹시 압니까? 그죠? 전혀 안 하다가 한자도 공부 안 하다가 9개월 동안 24시간 한다면 확 바뀔 수도 있죠. 정말 죽을 것 같다. 야, 니 그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하면 바뀝니다. 그 정도로 하면 9개월 만에도 성적이 바뀐다. 야, 니 그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정시 포기시키고, 야, 뭔가 터질 것 같다 싶을 정도로 하면, 아시죠? 그 다음에 논술. 논술은 체제를 맞출 수 있으면 준비를 하면 되는데, 체제 안 맞추면 헛지랄입니다. 헛지랄. 체제를 맞춰야 되지. 체제 못 맞추는데, 논술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건 뭐 대충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시 1등급 때는 보면 교과하고 종합하고 비슷하게 되죠. 학종은 역시 2, 3등급에 가서 많이 됩니다. 그럼 또 마지막에 4등급 때 가면, 왜냐면 근동홍속 주요 15개대까지 밑으로 가면 그것도 3등급 때까지 있다고요. 그 밑에 가면 그냥 교과 가는 게 낫습니다. 또 4등급 이하는 그냥 교과를 가는 게 차라리 뭐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아마 2027까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수시 중심이고 뭐 기회 균형을 하는데 기회 균형 농어촌 전형 기회 균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농어촌 전형인데 우리 달수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달수는 분해가 있는 거죠. 지역 균형 이것도 주로 서울입니다. 서울.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역시 지역 균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그 메이저 대학들의 교과 전형이죠. 저건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기와 과탐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미기와 과탐이 대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봅니다. 학폭 있으면 원서 안 쓰면 안 됩니다. 안 붙습니다. 개과천선 해야 됩니다. 혹시 그 학폭 있으면 그 1호에서 3호까지 졸업하면서 바로 없어지는 거는 재수를 하고 한 4년까지 기록되는 그는 군대부터 갔다 오고 아니면 웬만하면 내가 잘못했다 용서도 하고 화해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수시 전체 모집은 34만 명 정도 하는데 보시면 수도권 보시면 수도권은 수능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저것 때문에 아니죠. 수능으로 가장 많이 뽑으니까 저게 다 강남,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이런 데입니다. 제주도도 많이 갑니다. 비수도권은 압도적이죠. 교과 전형이. 그 다음에 주요 15개대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수능입니다. 그죠? 교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죠? 원래 교과는 줄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작년처럼 교과가 조금 더 줄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지 싶은데 그래도 체제를 맞출 수 있으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이 넣은 거는 잘 아시죠? 고려대가 지금 논술을 보냈죠. 보시면 다 40% 넘습니다. 저 40% 넘는데 아까 했죠. 저거에 이 반은 졸업생입니다. 다 40% 넘습니다. 자, 의대 보시면 한번 보시면 의대는 학생부 교과 30, 종합 30, 수능 위주 36. 이것 때문에 바로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물론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하고 합치면 60%지만 지금 내신이 안 좋거나 생기부가 안 좋은 애는 도전할 수 없죠. 그게 안 되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수능 36% 가장 많습니다. 치대도 역시 의치하고 제가 의치하고 한약수가 따로 노는 이유가 바로 저 있습니다. 치대도 40%입니다. 치대도 희망하는 애들은 정시로 그래서 졸업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한의대는 수시로 가는 게 수의대도 교과로 가는 게 그래서 한의대나 수의대는 내신을 잘 받아오는 게 좋죠. 약대는 또 수능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의치학 한수를 가는 제일 좋은 전략은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앤드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아니면 정시로 수능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이 종합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제일 속편한 게 내신 따고 수능 최저. 그거죠. 내신을 한번 받아 놓으면 10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강사 10년이 지나면 강사는 변하는데 내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거죠. 모타리가 큰 학교죠. 쪽수가 많은 학교.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 그거죠. 완전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근데 보시면 저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의학학 다 합쳐도 전국의 고등학교 평균 3, 4명, 의대는 한두 명입니다. 2,000명 정원된다고 해도 뭐 한 두세 명, 한두 명 됩니다. 근데 저게 골고루 안 퍼지죠. 수성구 제일 많이, 그 다음에 달서구 그 다음, 다른 지역은 크게 안 갑니다. 요거는 요런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그때 지역 균형하고 일반 교과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면 둘 다 교과인데 지역 균형은 수도권 소재고 지역 균형을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한다. 요거 지역 이제 원래 현재 늘었습니다. 그죠? 늘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원래 대구 경북권이 40%인데 이걸 60%로 맞추라고 아까 얘기하죠. 그러면 아마 대구 학생들은 유리해지지 않을까. 학폭 아까 얘기했었고 선택 과목 보시면 학통 사탐으로 의대 지원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없답니다. 학통 사탐으로 의대 합격했다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의치학에서 합격하는 대구 한의대 아까 했듯이 인문 애들만 갈 수 있는 학통 사탐을 지정해놓거나 동의대 한의학과 학통을 지정해놓은 요거 말고 요게 진짜 내가 역차별인데 이대 여학생들만 갈 수 있는 이거는 학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4합 5만 맞추면 되지. 여학생이 4합 5를 맞춘다는 정말 걔는 좀 대단한 천재입니다. 천재죠. 그래도 어쨌든 이화여대 말고는 학통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저는 없습니다. 남학생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학생은 학통 사탐으로 갈 수 있는 의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교과 전형 보시면 교과 전형은 이렇게 일반이 제일 많습니다. 1번 내신 일반이 많고 2단계에서 두 번째에서 면접을 보는 저런 데는 역시 좋은 대학이죠. 체제도 그리고 면접도 얼마나 귀찮게 합니다. 그죠? 귀찮게 하는데도 가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고 싶은 데니까 그렇죠. 가기 싫은데 저렇게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지방대는 면접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원서만 내면 됩니다. 일괄 합산인데도 면접이나 서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그게 뭐냐면 내신이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역시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예, 일부 대학 서류 평가하고, 예, 학생부 교과는 내신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학력을 충족할 수 있느냐, 최저 학력을 맞출 수 있다면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던져봐야 됩니다. 예, 주에 중고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돌아 나가죠, 돌아서. 성균관대는 한 300, 예, 총원율 300%입니다. 세 바퀴 돈다니까. 100명 뽑으면 한 400명, 저 400명 나가 붙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2장, 많으면 3장, 안전카드입니다. 안전카드. 반드시 붙어야 되는, 수시에 반드시 붙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은 수시에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 아까 그랬다시피 지금 조금 경쟁률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내신 인플레 때문에 약간 상승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쓸 경우에는 확실히 붙을 수 있는 거 2장, 1장은 차지가 되면 교과 넘버를 증명볼 수 있겠죠. 예, 보시면 제2는 진학사입니다. 예, 보시면 실제로 교과 전형이 상당히 등급이 올라갔죠, 그죠? 예, 올라갔습니다. 이게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예, 이거 했는데 잠깐 제가 뒤로 가는 거거든요. 예, 요거는 대략적인 겁니다. 이거 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충 이 정도 가더라. 예, 예, 그런 뭐 그래도 희망을 드리는 거죠. 2.5, 고침세, 뭐 건국대, 의대 2.5 아닙니다. 예, 건국대 끝선입니다. 끝선. 예, 그래서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시면 모집 정원의 변화, 수능 응시자가 변했느냐, 최저학력이 바뀌었느냐, 반영 방식이 바뀌었느냐, 이걸 반드시 체크해요. 3개년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3개년 동안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 입시 그 방식이 거의 안 바뀐 거죠. 그래서 3개년 보는데 뭐 데이터가 많이 들쭉날쭉한다. 그러면 그 변수가 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럼 올해 만약에 바뀌는 게 있으면 어떻게 바뀔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요건 뭐 아까 했다시피, 참고로 요거 간단하게 보면 다 줄었죠. 요건 이제 작년에 재작년보다 지원율이 다 줄었는데, 고려대 학교 추천은 왜 인원이 줄었는데 100명이나 줄었는데도 인원이 줄면 경쟁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 줄었냐면 작년부터 졸업생하고 재학생하고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추와 학우수도 중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 현역만 해야 되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줄어도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교과 전형은 지원율이 떨어졌다는 얘기. 예, 의대도 똑같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쉬운 수능 이런 것 때문에. 예, 교과 전형 보시면 바뀌는 거, 빨간색이 바뀌는 건데 다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예, 중앙대부터 해서, 이건 파란색밖에 없으니까 바뀐 게 없네요, 그죠? 요거 빨간 거, 특히 연세대가 원래 추천해서 재신문 면접을 없애고 체제를 걸었습니다. 일반고에서 추천 많이 써야 됩니다. 한양대, 한양대도 처음으로, 한양대 정말 우리 저 일반고에서 가기 힘든데 이제 체제 걸었으니까 한양대도 한번 저희 달서구나 수성구에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대 종합은 특수 특목고하고 자사고 말고는 안 뽑습니다. 잠깐만요. 했죠? 중앙대. 저거 수학에서 빨간 걸 해놓은 거는 뭐냐면 미기를 하지 않고 확통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 그 지정을 폐지했다고 해서 제가 빨간색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 빨간색 되어 있으면 확통을 치든 뭐를 치든 할 수도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숙명여대 보면 사실 저게 괜찮은 게 이합 주로 보시면 뭐 삼합 많아야 삼합이고 그죠? 그래서 수시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수합을 뺄 수 있죠, 그죠? 문과도 뭐 이합이나 많아야 삼합이니까 저 뭐 중앙대 약대를 갈까 아니면 나 삼합이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이 잘 안 되면 수합을 뺄 수도 있습니다. 뭐 대경권은 그냥 특징적인 게 계대가 원래 MMI 면접이
그 10%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저 MMI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참고로 제가 저 계대 MMI 면접 출제 들어가 봤는데 면접이 왜 아까 경대도 제가 면접 얘기했죠. 근데 MMI 면접도 상당히 위력적인 게 이 MMI는 제시문은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70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상황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을 잘한다. 입이 잘 나불나불 거린다. 나는 벙어리다. 뭐 그저 그렇다. 크게 이렇게 봤대요. 예를 들면 말 잘하는 애들 중에서 정말 잘한다, 조금 못한다 이게 아니고 면접 특출한 애들, 못하는 애들, 그저 그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잘 보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20%에서 10%에서도 엄청나게 뒤집어집니다. 20% 반영하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MMI 면접 준비는 좀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안타까운 게 대구에는 MMI 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뭐 소노스카이나 뭐 몇 개 있습니다. 뭐 햇빛 정원하고 이런 것들 저는 그쪽하고 전혀 관계 없지만 뭐 아쉬우니까 애들한테 안내는 합니다. 예. 그럼 거기 가야 반드시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근데 애들한테 거기 보내는 이유는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알죠. 자꾸 애들은 맞출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면접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체저가 없는 것 또는 체저가 약한 것도 내서 면접에서 만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경상도 남학생들은 면접만 하면 비등밖에 안 드는 게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도 애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보수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말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기대게 맞죠. 야 이 새끼야 소리하지 마. 그래. 뭐라도 나불나불 그래도 놔둬야 되는데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순간 애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대답하는 순간 됐다. 시간 끝났다. 내년에 대답해. 그래서 면접 대비는 아버지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시사적인 문제 가지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게 아버지 요즘은 입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돈이 필요하지만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은. 저도 쟤한테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익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저희 집 사람이 늘 얘기합니다. 니는 팟캐스트만 열심히 하는데 니한테 좀 해봐라. 제가 밖에서 익한다고 못하고 있습니다. 요건 여기 크게 바뀐 게 없죠. 그죠? 요거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경북대가 오늘 가장 큰 특징이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IT 계열에 IT하고 공과대학에 체제는 그대로 2하고 5, 6인데 수학 포함입니다. 수학 못하나 자꾸 보니까 공대 교수들이 짜증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 포함. 그래서 이게 하면서 수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의예과가 절사하다가 반올림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면 3합4인데 탐구 필수 반영이죠. 그죠? 2, 3을 받아도 절사 2.5죠. 그럼 절사하면 2죠. 그죠? 근데 원래는 1, 2밖에 안 됩니다. 2, 3이면 3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탐구를 3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탐구 3이 나오는 순간 경대는 사요나라. 그래서 원래 탐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경대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듭니다. 요 당근 변화가 없고, 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로 선택 과목,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기하 중요한 게 수학은 기하를 들었냐 안 들었냐, 과학은 물화생지 2를 들었냐 안 들었냐, 거기에다가 고급이나 실용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고급 수학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도권 보시면 전과목입니다. 뭐 가고 싶은 데가 다 전과목이에요. 짜증나게. 그래서 보십시오. 고려대 A 1등급입니다. 고려대 쭉 가는 애가 A 아닌 애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인플레가 되는 거죠. 이거 충격적인 거는 체육도 들어갑니다. 체육비 받으면 안 됩니다. 체육 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고려대는.
예, 그래서 주로 보면 여기 저 중앙대, 경희대부터 세 과목씩 좀 보다가 웬만하면 다 전과목입니다. 그죠? 전과목. 그래서 수도권 가려면 진로 선택 과목은 다 A를 받아야 됩니다. A만 받으면 됩니다. 교과로 갈 때는. 근데 A만 받아야 될지 이따가 말씀드리죠. 자, 배경권은 세 개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계대가 계대는 지금 7.4등급도 붙습니다. 저희 학교에 7.4등급이 개명대 붙었는데 이 학 9. 제가 이거 7.4등급이면 이건 끝이죠, 그죠? 혹시 그게 등급이 9등급이 나오니까 999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그건. 예, 8, 9등급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실력이 아니라. 예, 8등급, 9등급 만나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아침에 뭘 먹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999 찍는 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신 끝이 8을 잘 안 모여요. 한 7.8, 7.9 정도입니다. 그럼 7.4가 붙었단 말은 거의 내신 끝이죠. 근데 교과로 체제를 맞추니까 2학 9를 맞추니까. 근데 경북 같은 경우는 한 4등급인 애들도 떨어지는 체제를 못 맞춰서. 예. 근데 계대는 체제를 없애고 싶은데 못 없애죠. 왜냐? 그 다음에 대부대 이하대학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죠. 대부대 이하대학들이 뭐 간호나 물치 말고는 체제가 없습니다. 체제, 대부에 쓰는 체제 있는 대학과 그 나머지 대학들. 이렇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A가 1등급이죠. 그래서 계대를 가고 싶거나 뭐 충분히 3학년에서 역전 가능합니다. 예, 현재 자제분이 내신이 4나 5라도 A 받으면 3개만 A 받아도 1등급 3개 되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잘 받아도 됩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인데 수리를 보는데 한번 보시면 그럼 교과에서 보는 수리는 주로 어떤 거냐면 경희대는 세트까지 보는데 대부분은 어떤 과목 들었는지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쉬운 과목만 들었는지 이걸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대에 왕이나가 탐구는 하나 듣고 다 사탐만 들었으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사탐 하나 뭐 생물 여학생들 생물 하나 듣고 다 사탐 듣는 거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수를 특히 고대에서 충격을 받아서 내신이 너무 좋아서 뚜껑 열어봤는데 분명히 얘가 약대를 약대는 세종이니까 의대를 냈는데 학초로 또 보니까 과학을 몇 개 안 들었어요. 다 사탐이에요. 충격받아서 서류 주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러면 의대나 공대를 내면 진짜 이과 과목을 많이 들었냐 안 들었냐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경희대는 학생 구성학처럼 채점도 봅니다. 예, 요거는 참고로 원래는 제가 100% 컷을 아는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대외비라서 저만 알고 있는데 85% 컷에서 요것도 사실은 이 대구여고와 경신고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경대를 보면 경대 예과에 학종 일반 직에 2.73이죠. 2.73은 일반고 아닙니다. 2.73은 전국 상상고. 경대가 가장 좋아하는 데가 상상고입니다. 상상고 아시죠? 2.73인데 경신고가 2.2. 아까 1.3 떨어지고 1.5 떨어지고 2.4 붙었죠? 예상치 않게 또래 같은 애가 이 일반전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2명 떨어지고 2명 붙었으니까 경신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괜히 얘기했다가 내년에 안 보여줄까봐. 근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짜증나서. 보시면 교과는 보시면 대부분 다 올랐죠. 그리고 또 경대가 보면 파란 글씨를 보면 체제가 재작년에서 체제 완화되면 당연히 내신은 올라갑니다. 그죠?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왜 떨어졌지? 탐구 재작년에는 탐구를 하나 보다가 작년에 탐구 2개를 봤거든요. 이런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대충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게 이거 하는 건 뭐 경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를 보는 것 같아요. 학교를 일부 봅니다. 의치학 한수에 한해서는 학교를 일부 보는데 그래도 그 다음으로 경대도 수성고 다음으로 달서고가 잘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성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생기부 관리를 잘 하면 제가 봐서는 약대 같은 경우는 한번 2점대가 가까워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찍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분석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애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재작년하고 비교하셔서 예, 최저 통과율이 얼마나 떨어진지 보이죠. 예,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 최상은 25% 정도가 최저를 못 통과했고, 예, 그 다음에 예, 조금 약한 상위급도 한 20% 정도. 예, 수능이 어려우면 최저 통과율이 이만큼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 혹시 여기 뭐 3학년 말고 있다면 2학년 내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년 내신 1학년 때 올 1인데 2학년 때 올 2다. 얘는 올 2입니다. 예, 1학년 때 공통이고 2학년 때는 수학 1, 2, 예, 무조건 합통, 그다음에 물화생지 다 나눠지죠. 쪽수가 다 나눠집니다. 거기서 1등급 받아내는 애가 진정한 고수죠. 예.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보셨죠? 무조건 A 받으면 됩니다. 몇 개 맞출까 고민할 필요 없이. 예. 그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놈들이 3개만 맞추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A 다 받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교과는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류나 면접 있으면 면접 전형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향보다는 안정으로 쓰고 카드에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어차피 나는 뭐 생기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교과로 많이 쓰겠다 하는 경우에는 상향도 때려야겠죠. 예. 예,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에 예, 이게 정말 예, 가장 예. 뭐 역시 보면 학생부 교과 100%는 많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다 단계형입니다. 단계형. 예, 수능 최저 최상위권 대학은 원래 예, 한양대하고 생기면서 최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라도 의학계열하고는 스카이하고 의학계열은 체제가 다 있다. 아, 서울대 일반전형은 없죠. 근데 지교는 있죠. 그죠? 상위권은 이게 학생부의 가장 매력이죠. 교과 심화 탐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심화 쭉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연계 심화라는 건 뭐냐면 창체 활동하고 교과하고 크로스. 예, 이게 굉장히 서로 연관성 있게 있어야 된다. 아, 중하위권은 뭐 수준을 떠나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동교육과정이라도 더 하든지 아니면 책이라도 더 많이 읽든지 뭐라도 해야 된다. 예, 그 말입니다. 예. 요거는 보시면 그냥 한 2.89 정도, 예. 3.5 정도 인서울입니다. 인서울이 근동 홍수가 아니고 북숭세단까지입니다. 북숭세단. 저는 아까 그랬던 문과는 북숭세단도 가는 게 낫습니다. 예, 이것도 예, 그렇죠. 상승률 전체적으로 보면 예,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죠. 예, 묻지마 질러보자. 일단 뭐 알 수 있나? 생기부락한 게 또 이게 해마다 바뀝니다. 똑같은 애가 재수할 때 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애들이 생기부의 그 방향도 좀 다르지만 어떤 애들이 내냐에 따라서 뭐 어떤 애들이 모였을 때는 A라는 친구의 생기부가 좋았다가 또 그 다음에 냈을 때는 또 어떤 친구 냈을 때는 더 낮은 자기보다 더 좋은 생기부들이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단은 내봐야 되죠. 후회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예, 취약한 수도 예, 높은 경쟁률. 예, 그렇죠. 그럼 왜 학생부 위주에서 왜 학생부 교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경쟁률이나 입결이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막 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종 지원. 예, 수능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는 말에 꼬시키갖고 예, 다 썼죠. 그리고 원래는 모르겠습니다. 수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안 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아마. 예, 이거는 바뀌는 건데 가장 큰 게 고대가 예, 학업 수행이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부담스러운 애들은 고대 학업 수행이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예, 학업 수행 내는 것도 괜찮죠. 예,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요거는 예, 요것도 보시면 성균관대 이름이 바뀌었네요. 숙명여대 예, 서류하고 예, 융합인대로 나도 하는 걸 좀 저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한양대가 가장 많이 바뀌었죠.
예, 일반 전형을 추천형이 교과도 있고 예, 종합도 있고 또 서류형 면접형 예, 좀 다양하게 적어도 이제 특수 목적구만 봤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요즘은 특목고 애들 다 어디갑니까? 거의 돼가죠. 예, 특목고 와서 얘들 특히 영재고 간 애들은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기 때문에 3학년 때 수능 걔들 1년만 수능 준비해도 충분히 의대 채점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 영재고 아들도 다 의대를 가니까 아마 일반 공대에서는 진짜 그 과거 영재교에서 9등급 받는 애들이 오니까 좀 한계가 있었는지 일반고 애들 받으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최저가 예, 파란색이 바뀐 건데 아까 역시 글씨가 파란 거는 예, 미기 말고 확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보시는 거고. 예, 대부분 계대가 재작년에는 학종 지역이 최저가 없고 일반이 있었는데 올해는 바뀝니다.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에는 지역 전형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역 전형이 생기고 일반 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작년 입결을 보셔야 됩니다. 수능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 영대가 원래 예, 약대에 드디어 잠재능력 학종을 뽑습니다. 학종. 그러면 학종으로 약대나 치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의대 했으면 뽑겠습니까? 안 뽑겠죠. 의대 약대 교수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대 하다가 어대 갈지 모르겠으면 예, 어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틀어서 빠르면 2학년 2학기 늦어도 3학년 때는 약대 생기고 바뀌어야 됩니다. 약대 교수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 어대 가면 예, 약대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내기가 좀 어려운 내신이다 싶으면 예, 그 순간 깨치는 순간 바로 약대로 좀 턴하는 게 좋습니다. 학종으로 내고 싶다면 예, 역량 예, 학생부 종합 우리 역량이라고 하는데 자 예, 알바 지원자 지원자 B가 있는데 뭐 당연히 B를 뽑겠죠. 예, 뭐 치킨 집에 알바생을 뽑는데 예, 치킨 잘 먹는 애들 알바생을 썼을 때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치킨 가게는 일한 적이 없지만 커피숍 알바를 1년 동안 꾸준하다, 지속적이다, 그죠? 그다음에 침대 사원을 뽑혔으면 벌써 역량을 평가받았죠. 새로운 경험을 해봐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병. 그래서 서울대에 타이틀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왜냐하면 도전을 하는 애들 뽑습니다. 도전.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이게 서울대의 모토입니다. 예, 보시면 제일 큰 게 우측에서 이제 5개 평가인데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하고 학업 태도는 전 과목이고 진로 역량에는 거는 전공 관련이죠. 이과 같으면 주로 수학, 과학이죠. 예.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보통 10% 많아야 20%인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의대 내는 애들이 내신이 안 되겠습니까? 다 되죠. 뭐 10% 20%밖에 안 되지만 저 인성적인 측면이죠. 그죠? 저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예, 얍삽 저는 소리 얘기합니다. 얍삽한 놈들은 실장, 부실장 절대로 안 합니다. 시간 뺏긴다고. 예, 봉사활동 왜 의대 가겠다 한 놈이 헌혈 한번 안 해요. 왜요? 헌혈하다가 예? 뭐 감염돼 뭐 했답니까? 야 새끼 그런 정신은 무슨 의대 가겠다 하면 교과로 갈 건데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교과로 가야 됩니다. 예, 보시면 탐구력이라는 건 바로 직접 호기심을 바탕으로 예, 탐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진로를 탐색하기 어떤 활동을 해요. 구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 자 크게 보면 학업 태도 보시면 학업 역량에서 보시면 역시 학업 성취도는 소홀한 과목이 없느냐. 그 예를 들면 국영수가는 1인데 뭐 한문 7등급 체육 C이라면 얘는 학종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챙기고 필요 없는 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애들은 학종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성적 추이는 역시 하락이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해서는 안 되고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죠. 네. 그럼 학업 태도 역시 저런 게 키워드입니다. 자발적이다, 자기주도적이다, 적극적이다. 저런 단어들이 세특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탐구력은 역시 직접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걸 또 어떤 탐구 활동을 하느냐,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예, 요거에 보시면 얘가 오늘 놀러 왔던 친구인데 서울대 갔던 친구인데 1학년 때 생기부를 보니까 지금 2, 3, 3, 2, 2, 3, 2, 2, 뭐 2점대가 넘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서울대를 갔을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 바로 이거죠.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올 1을 찍었습니다. 그죠? 올 1. 아까 그 2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예. 얘는 저 대곡 6단지에 사는 애입니다. 이건 굉장히 집안 형편이 능력지 않은데 악으로 깡으로. 예. 예, 이게 역시 이 동네 나 선행이 약한 동네니까 노력으로 가능하죠. 수성구 같으면 그 불능입니다. 근데 2학기 때는 얘가 2, 3이 좀 나왔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학에서 연세대에서만 공식적으로 지휘 점수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부분에 대해서 지휘 점수를 다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제 미적분하고 확통을 받았는데 문제는 보시면 영어하고 물리 2등급이죠. 자 보시면 독서를 1등급 받았는데 지휘 점수가 1.43입니다. 근데 영어가 2등급이지만 지휘 점수가 1.65죠. 얘는 지휘 점수가 높다는 말은 영어가 아마 안타깝게 2등급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 화원도 보시면 1.56 독서가 더 높죠. 근데 2등급 이렇게 지점수 그럼 지점수를 높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점수를 100에 가깝게 100 예, 100에 들어가겠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100점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지점수는 높게 나옵니다. 평균이 낮은데 100점을 받으면 이거는 그 연세대 반드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그렇죠. 선택이 이렇게 적혀야 됩니다. 호기심,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그래서 결과 어떻게 연계 확장했느냐. 저렇게 써달라고 쓰자고 애한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좀 잘 선생님한테 입범을 받아야 그죠? 원하는 대로 적힐 수 있겠죠. 경희대 사정관이 임진택 사정관을 제가 작년에 만났는데 체육음악 미술 세특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제는 주요 교과의 세특은 워낙 좋으니까 엄미체마저도 잘 써야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교과는 워낙 잘 쓰니까 엄미체조차도 잘 써야 변별력이 유지가 됩니다. 진로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교육과정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14일까지입니다. 안 했는 친구가 있으면 집에 가서 당장 물어보실게. 공동교육과정 했냐? 안 했는데요. 그러면 교과로 가든지 아니면 빨리 신청을 하든지. 위계는 위계를 서울대부터 해서 위계를 맞춰서 하라고 많이 하는데 위계를 지키면 좋은데 안 지켜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찬치 활동 역시 찬치 활동이나 교과 활동에서 얼마나 이게 실험 같은 거, 실험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실험할 때 주도적으로 얘가 실험할 때 지가 리더가 돼서 설계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아주 훌륭한 친구로 평가됩니다. 건양 과목 서울대는 수학 아마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데가 서울대입니다. 문과도 보시면 문과에 미적분 하라고 하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또래도 아니고 근데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통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공대는 물투, 그 다음에 물투화투, 쉽게 얘기하면 공대는 물투화투, 그 다음에 의학학은 생투화투.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연보성 경희대 5개 대학에서 했는데 보시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없네요. 공대는 수학이 기본이고 미적분, 기하, 확통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물투, 화투 이런 데는 화학은 생원도 듣기를 바라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원은 물화생을 다 듣는 게 좋습니다. 원은 물화생을 다 듣고 투는 공대는 물투, 의학학은 보시면 약대 보시면 물론 들어가죠.
의학도 물원 들어가죠. 물원을 안 하면 조금 감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인수로 열거나 중동술까지입니다. 물화생. 요건 언제 들으면 좋냐면 소인수로 열면 2학년 이 학교에서 만약에 소인수로 열면 가급적 겨울방학 때 해달라고 하면 좋죠. 겨울방학 때 그게 원을 다 끝내고 이게 원래는 2하고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시험 과목이. 그래서 원을 끝내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겨울방학 때 엽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고급 들어가는 거. 문과 애들은 주로 서울대 정치학교 우리 학교는 아니고 국제고에서 서울대 정치외교가 외교학과 간 애인데 저런 것까지 거시 경제학 이런 것까지 들었습니다. 결국은 저 과목을 많이 들어야 생기부가 확 늘어납니다. 제가 지난 그 1월달에 연세대 포럼을 갔다 왔는데 충격받았어요. 이 블라인드 서류인데 이 서류가 블라인드 어떤 학교인지는 몰라도 동일 고교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고교. 그래서 제가 정치외교과 사례가 이렇게 특정 학교를 딱 눌렀는데 270명이 뜨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전교생이 뭐 웬만한 학교 전교생 뭐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270명이나 있는 경우 잘 없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니까 문과도 좋고 이과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내가 했죠. 이런 학교는 대한민국에 용인외고밖에 없다. 그래서 사정관한테 이 용인외고네요. 어떻게 아세요? 그럼 당신들도 안다는 얘기잖아. 교육과정 보면 아주 그 전사고나 이런 데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나고, 삼성고, 뭐 인사고 이런 데를 보면 교육과정만 보면 뭐 모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걔들이 어떤 걸 들었냐. 우리 일반고 애들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연세대 일반고에서 10명에서 20명도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보통 한 30명 쓰죠. 근데 AP 화학 이런 게 있어요. 과목. 그 AP가 뭔지 참 찾아보니까 밑에 나오죠.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 가죠. 그럼 선형대수학 이런 과목이 열려있어요. 교육과정. 선형대수학 역시 대학교. 근데 수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수리생물, 수학도 아니고 생물학도 안 되고 전부 수리생물학 이런 걸 합니다. 저런 과목을 보는 순간에 이건 벌써 일반고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실은 모의 평가를 한번 해보면서 진짜 얘를 뽑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있는 걸 일반고에서 들을 수도 없고 어쨌든 이런 특별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면 좀 많이 학종을 하려면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되고 이건 뭐 위계를 지키라는 얘기인데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이 학종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보시면 그 기하 한번 볼까요? 기하 원점수가 100점입니다. 그죠? 평균이 68.55 A 비율이 42%밖에 안 돼요. 42%밖에 안 되고 평균이 68점 돼야 100점이에요. 수학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십시오. 심화 국어 1학기에 심화 국어 한번 볼까요? 원점수가 90인데 과목 평균이 74점이에요. 그러면 뭐 웬만한 애들은 다 A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런 평균이면 100점을 받아야 좀에 뭐 당국일까, 그죠? 근데 거기서 90점밖에 못 받았으면 쟤는 뭐 A를 받았긴 하지만 아주 특출자다는 느낌 안 들죠.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과로 갈 때는 A만 받으면 되지만 이렇게 학종으로 갈 때는 진짜 진로 선택은 100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 세트하고 찬체 세트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독서나 토익 토론 실험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렇죠. 어쨌든 전공으로 도배된 학생분은 이득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한때 한 3, 4년 전까지는 기승전 진로, 교과 세특의 기승전 진로를 내가 있는 게 매우 좋아했는데 최근 트렌드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국어면 국어를 잘한다는 얘기, 수학이면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 그리고 창체에서 이제 전공 관련해서 쓰고 교과에서는 교과 역량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과 탐구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진로 관련되는 교육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과 탐구, 연계 심화 탐구 이런 걸 해야 된다. 보시면 뭐 문과에 같은 동아시아사 한문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수행평가에서 한국사 시간에 또 동아리 시간에 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바에 갈 수 있다. 보시면 되죠. 사례입니다. 요것도 한 사례니까 한번 보시고 그죠. 요것도 의학 생공 사례입니다. 그죠? 학생부 어쨌든 간에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 반드시 찍으십시오. 애들 보고 독서만 너무 하려면 조금 식상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논문 자료를 찾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자료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는 협업과 소통. 당연히 팀 프로젝트가 되게 있어야 됩니다. 팀 프로젝트 할 때 내가 조언들을 어떻게 협력했는지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테고, 나눔과 배려, 교내 봉사죠. 의대는 150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출결, 성실성과 규칙, 출결. 이 여학생들이 생리결석이 사실 대학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리결석. 굉장히 이게 참 법으로 허용은 되어 있는데 느낌은 안 좋게 평가합니다. 학폭 아까 얘기했고, 리더십은 학생회 회장, 학반장, 동아리 부장 하면 좋지만 저거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모둠별 조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 최근에 이제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 없는데 뒤에 행동 특기사항이 해야 되고, 중앙대 150시간입니다. 경희대는 일반적으로 110, 경희대 굉장히 봉사활동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실장들한테 주어지는 봉사활동 시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은 많이 뺏기지만 실장이라는 타이틀과 또 봉사 시간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를 희망하면 3년간 실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학교 사례인데,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도 그냥 뭐 동아리실 주변 청소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그런 거 말고 다 의미 있는 거. 봉사활동 명칭만 봐도 야가 뭐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했겠다 싶은 그런 봉사활동으로 재작년부터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봉사 시간도 중요하지만 좀 의미 있는 봉사활동. 요거는 그 경기도를 대표하는 강사입니다. 조만기 쌤이 서울대 사정관하고 만난 뒤에 얘기인데, 핵심은 저겁니다. 학생은 안 보이고 숫자와 이 소과목. 숫자는 뭐겠습니까? 등급,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저게 잘 보입니다. 왜? 이제는 세트를 다 상행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이 수과목, 서울대에서도 어떤 과목을 들은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수시, 정시 모두 수능으로 옳게 된다.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너무 뻥치시면 곤란합니다. 면접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출결 얘기 나오죠. 출결이 너무 안 좋았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얘들이 중학교 때 코로나를 겪은 세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각이 많습니다. 지각이 많다 보니까 불성실해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과로 전과할 안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있는 애들이 의대 안 될 것 같아서 쓰면 뽑겠습니까? 빠져나갈 애들 안 뽑겠죠. 충성도를 보여야 됩니다. 충성심. 나는 only 이과다. 그냥 충성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뭐 면접 중요합니다. 서류 학위 면접. 뭐 정말 완전히 생기부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50개 이상의 문항을 해서 달달달달달 암기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토킹 어바웃 해야 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이런 건 수학, 과학, MMI 면접은 아까 했다시피 아버지들이 대화를. 전 딸이 없어서 딸은 누가 하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랑 더 많이 싸우죠. 딸은 엄마하고 대화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야 교수하고 싸우고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당연 안 되죠. 종합지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중요하고 학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가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내봐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육과정, 내신 성적, 주제 탐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한양대와 일반고 합종해서 일반고는 안 뽑습니다. 예, 논술은 그냥 논술 잘하면 됩니다. 이게 수능 최저 일단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합격률 한번 보십시오. 대교협 자료 보면 1.5에서 4%, 100명 내면 1명에서 4명 정도 붙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왜 논술을 만드느냐? 장사입니다. 장사. 논술은 7만 원씩 내요. 왜냐면 교수들이 채점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입니다. 장사. 예,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내보자가 아니고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되시고, 그래서 최저 통과한다는 전제에 빠르면 고2 겨울방학 때, 늦어도 3월달부터 예, 최저 통과 뭐하면 최저 통과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작년에 굉장히 폭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원율이 폭등했다. 예, 큰 차이, 다른 거 없죠. 고대에 논술이 생겼다는 거. 예, 인문은 역시 언어논술에다가 도표 플러스 그래프. 도표 그래프는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기본 말빨입니다. 저는 남학생들은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글씨부터 좀 깨끗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쓰는 애들만 지원해라. 예, 애들은 글씨가 아닙니다. 지령입니다. 지령. 그래서 남학생들은 절대로 인문논술은 가급적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수학은 역시 지금 대세가 수리논술입니다. 그래서 점점 과학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수리논술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요거는 참고로 의대 중에서 수리논술만 좀 잘하면 되는데 일단 참고 삼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미적분 기하 합통 중에서 근데 요거는 과학은 안 해도 되는데 미적분 기하 합통 꼭 확인해야 되는데 요 대학들은 거의 미적분 위주로 가능한 대학들이라고 제가 확인한 대학들입니다. 예, 이 작년 저희 학교인데 보십시오. 이 중앙대 대학때 잭팟이죠. 자, 내신 2.36인데 교과로 1.15 돼야 되는데 제가 4학으로 맞췄습니다. 수학 도사입니다. 수학 도사. 수학 도사는 역시 수학 도사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퍼센트가 높아서 논술. 왜냐하면 저희 남학교니까 수학을 좀 좋아하는 수학밖에 못하는 말은 못하고 오로지 숫자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논술. 그래서 논술은 어쨌든 간에 논술을 하겠다는 애들은 정시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정시를 준비하면서 논술을 내보는 거죠. 예, 경북대 ANT가 최근 5년간 통과 비율이 32%입니다. 예, 그래서 최저가 됩니다. 여자는 문과, 남학생 이과, 여자 이과, 남학생 문과가 제일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시는 금방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그죠? 이건 뭐 2월 인원인데 작년에 역시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2월 인원이 많습니다.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많아서. 보시면 정시는 1, 2등급의 절반이 졸업생입니다. 정시는 그림의 떡입니다. 재학생에게는. 보시면 최근 11년간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자 N수생 비율을 보면 작년에 59.7%, 60%죠. 정시 서울대 일반과들도 60%가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서울대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쉽지 않습니다. 의대는 보십시오. 말할 거 없습니다. 정시 의대 비율이 엄청 차이 나죠. 정시 의대는 누구껏 졸업생입니다. 정시로 의대 가겠다 하는 아들은 재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분배로 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특징적인 게 다에 원래 중앙대밖에 없었는데 성균관대도 생겼죠. 성균관대도 지금 원래 지금 보이시죠, 그죠? 생겼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 보시면
문과는 역시 제일 큰 게 국어 수학이고 문과도 국어 수학입니다. 국어 수학. 자연계는 국수탐 다 합니다. 솔직히 이거 수학 탐구인데 사실은 국수탐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이과 공통으로 수학 국어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저희 학생 때인데 보십시오. 제 학생들 학평 퍼펙트하죠. 1학년 2학년 때 3학년 4월까지 거의 100분이 100입니다. 근데 육모에서 누가 졸업생이들 시험을 망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치는데 졸업생이 들어오면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수능 때는 그 수학을 생정 받아보지겠는 3등급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못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근데 국어가 얘가 늘 1 나오다가 육모에서 2가 나오니까 긴장했겠죠. 근데 수능에서도 어려웠죠. 그러면 멘붕이 오죠. 이 학생이 정시가 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수학이 약한 것도 있지만 멘탈이 좀 남학생보다는 약합니다.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국어를 잘 못 치면 그 다음 시간부터 도산입니다. 도미노. 다 그냥 쓰러지죠. 울고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국어가 장기처럼 어려우면 국어 어려운 날, 국어 어려운지 알지는 여학생들이 1교시 마치고 뛰쳐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학생들이 울면서 뛰쳐나가면 원래 수능이 어렵구나. 아까는 제가 그냥 일반 대학이고 여기 보시면 그냥 의대 정시로 가고 싶으면 수학은 만점이어야 됩니다. 만점. 그래서 이 수학 만점 나오나? 아니요. 정시가 무슨 정시? 알겠습니다. 그 정시는 교차 지원은 여전히 많을 거고 정시는 수학이다. 그리고 국어, 영어 다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올릴 수 있도록 논술 준비를 하거나 학생부 종합을 하거나 수능 공부를 더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제일 공부는 이 서울대에 수석학교인데 경신고입니다. 경신고 같으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이 친구는 코로나 때인데 13시간 독서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그렇죠. 경신고인데 저 정도 하니까 이게 수석할 수밖에 없죠. 이건 포상고입니다. 얘는 유한영이라고 유튜브에서 아주 말빨 정말 듭니다. 서울대 성공부 듣고 순천대도 의대 붙었는데 포상고에서 내신다기 정말 어렵거든요. 1.1 정도, 1.1 안에 찍었습니다. 근데 의대 안 가고 콩공 갖는 또래입니다. 숨공이라거나 숨 쉬고 먹는 시간 말고 숨 쉬고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공부를 일단 해주죠. 의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는 꼭 안 들어도 되는 얘기라서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